자, 그럼 펀드의 종류. 자본시장법이라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이 법에서 주된 투자 대상에 따른 펀드의 종류를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자, 펀드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법에서 야, 그 펀드는 주로 어디에 투자해? 그 어디에 투자해? 주로 이걸로 펀드를 5가지 형태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권펀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혼합자산펀드, 단기금융펀드, 이것을 머니마켓 펀드라 해서 MMF라고 합니다. 자, 펀드 재산, 집합투자재산 또 줄여서 펀드 재산이에요. 이것을 50%를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가 바로 증권펀드다. 50% 초과 기억하시고, 집합투자재산의 50% 초과해서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된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가 부동산 펀드고,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이나 부동산을 제외한 요거를 빼고, 이거는 증권 부동산 펀드니까 요걸 뺀 나머지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가 바로 특별자산 펀드다. 그리고 펀드 재산 운용함에 있어 자산 투자 대상 자산의 제한을 받지 않는 펀드, 즉 어떤 것도 50%는 넘어가지 않고 이것저것 막 투자하는 거 혼합자산 펀드다. 단기금융펀드는 펀드 재산 전부를 주로 단기금융자산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이고요. 그 중에 핵심적인 거 요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단기금융펀드, 머니마켓 펀드라고 했죠? MMF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투자할 수 있는 단기금융상품은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단기금융펀드니까 만기가 짧은, 주로 짧은 단기금융상품 위주로 투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머지 아까 앞에서 본 요 5가지 유형의 펀드는요, 의무적으로 즉 50%만 증권에 채우면 이건 증권펀드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그렇지만 MMF만은 아무거나 투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주로 투자하느냐에서 이렇게 5가지로 나누는데, 여러분 파생상품, 선물 옵션 같은 파생상품 들어보셨어요? 파생상품을 주로 투자하는 걸 파생상품 펀드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파생상품 집합투자기고 파생상품 펀드라고 말은 하는데 주된 투자 대상 자산에 따른 자본시장법에서 분류에 없어요. 맞습니다. 파생상품 펀드는요, 법에 따라 분류한 게 아니고요, 실무적으로 분류한 겁니다. 자, 그래서 MMF에 투자할 수 있는 거 잔존만기. 잔존만기라는 건 남아있는 만기입니다.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양도성 예금증서 CD라고 하죠. CD는 6개월 이내 걸 투자할 수 있다. 그만큼 만기가 짧은 단기금융상품이죠. 국채는 5년 이내고요. 국채는 원래 안전적인 안전자산이니까 이렇게 5년 이내에 국채에 투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방채는 1년 이내, 특수채증권, 사채권 이것도 다 1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국채만 5년 이내고 지방채, 특수채, 사채, 이거 회사채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1년 이내 거 투자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사채, 회사채 중에서 주식과 관련이 있는 사채가 있어요. 뭐냐면 전환사채, 컨버터블 본드, CB, 신준수거부사채, 본드 위드 워런트, BW, 교환사채, 익스체인저블 본드, EB, 이런 것들은 주식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공모 채권은 되는데 사모사 채권은 안 된다. 이런 건 안 됩니다. 투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제외에. 그리고 또 뭐 투자할 수 있느냐? 기업보험증권, 이걸 CP라고 그래요. 기업보험증권도 1년 내 거 투자할 수 있다. 다만 환매 조건부 매수의 경우에는 잔존만기에 대한 제한이 없다. 자, 환매 조건부 매수는 뭐냐면요, 펀드에서 자 채권을 샀어. 근데 환매 조건으로 샀어요. 그럼 뭐냐? 도로 판다는 조건으로 산 겁니다. 잠시 사놓은 거예요. 잠시. 단기 상품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RP라고 하죠. RP. 그래서 환매 조건부로 샀다. 사긴 샀는데 도로 팔기로 하고 산 거다. 그런 거는 만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환매 조건부 매도라고 하면 틀려요. 이거는 제한이 있습니다.
만기 1년 내에 기업업 증권을 제한 금융기관이 발행하고 할인하고 매매 중개 인수하는 즉 CP뿐만이 아니고 금융기관이 이러이러하는 어음도 만기 1년. 그 밖에 단기 대출할 수 있습니다. 장기 대출 안 되고 단기 대출. MMF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기관이나 채신관서, 우체국에 예금해 놓을 수 있어요. 예치해 놓을 수 있고요. 다른 MMF에 투자할 수 있어요. 즉 다른 MMF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자단기사채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마무시하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특수한 형태의 펀드예요. 그래서 여기에 환매 금지형 펀드, 종류형 펀드, 전환형 펀드, 모자형 펀드, 상장지수 펀드. 이게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 해가지고 ETF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특수한 형태, 자본시장법에서 인정하는 특수한 형태. 환매가 금지되는 펀드. 우리 아까 앞에서 언급을 했었죠. 네, 폐쇄형 펀드라고 했죠. 그래서 투자자가 집합투자국, 펀드에 투자한 이후 이 집합투자증권 환매 청구에 의하여 그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진 펀드다. 종류형은요. 소규모 투자기구, 이걸 종류, 클래스라고 그래요. 우리 학교에 학급도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종류형은 멀티클래스 펀드인데 여기에 투자된 자산을 합쳐서 운용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이런 펀드가 종류형 펀드다. 규모의 경제라는 게 대량, 원래 이제 경제학의 규모의 경제는 대량 생산을 통해서 생산비를 줄이는 거죠. 예를 들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으면 여러분 길거리에 지나다니다가 트럭 같은 데서 치킨 같은 거 튀겨서 파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근데 한 마리에 6,000원, 예를 들면 한 마리에 6,000원인데 두 마리에 10,000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전환형 펀드는 다양한 자산과 투자 전략가신 투자기구를 묶고 하나의 투자기구 세트 만들고 투자자는 그 투자기구 세트 내에 속하는 다양한 투자기구 간의 교체 투자를 가능해주는 펀드다. 이건 뭐냐면요. 이 펀드 세트가 있는데 이 안에 A 펀드도 있고 B 펀드도 있고 C 펀드도 있는데 내 투자자의 전망에 따라 처음에 여기 들어갔다 1, 2 바꾸고 요 B에서 C 펀드로 바꾸고 또 C에서 B로 바꾸고 B에서 뭐 A로 바꾸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엄브렐라 펀드라고 그래요. 모자형 펀드는 모자는 머리에 쓰는 모자가 아니고요. 어머니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이 내용 제가 빨리 지나간다고 해서 이게 절대 안 중요하고요. 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시험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장지수 펀드, 이게 이제 ETF라는 거예요. 인덱스 펀드의 일종입니다. 즉 어떠한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펀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인덱스를 따라가는 수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다. 자, 이번에는 펀드를 만드는데요. 반드시 환매금지형 펀드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 즉 반드시 이 펀드는 폐쇄형으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중요하죠. 시장성 없는, 유동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산에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 특별자산 펀드, 혼합자산 펀드, 요거 세 가지. 이거는 반드시 환매금지형으로 만들어라. 왜 그러냐? 이런 자산들은요. 유동성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펀드에서 1,000억짜리 빌딩을 하나 샀어요. 부동산을 샀어요. 근데 내가 환매를 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환매를 하게 되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빌딩을 팔아서 금방 돈 못 주잖아요.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빨리빨리 팔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폐쇄형으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펀드 자산 총액의 몇 프로? 20%를 초과해서 마찬가지로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 이런 것들은 반드시 폐쇄형으로 만들어라. 하나, 둘, 세 개, 요 20% 초과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넷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물론 그럼 투자자가 돈 못 찾냐? 그럼 내 돈 어디 갔어? 아닙니다. 당연히 줘야죠. 근데 이 판매사에 가가지고 내 돈 주시오 하고 이 환매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돈 찾냐? 얘네들이요. 이 폐쇄형 펀드는요. 이 집합투자증권, 즉 수익증권을
한국 거래소, 우리나라 거래소의 시장에 상장을 해요. 그럼 상장해 놓으면 이게 증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증권을 시장에서 파는 거예요. 거기서 매매를 하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종류형 펀드의 특징. 이렇게 아까 5가지 특수한 형태 중에 종류형은요.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 보수는 클래스별로 차별화하지 못한다. 자, 집합투자나 신탁업자가 받는 보수는 똑같아요. 종류가 클래스가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D 클래스 여러 클래스가 있거든요. 근데 얘들이 받는 보수는 모든 걸 클래스별로 다 똑같아요. 이거는 차별화하지 못해요. 투자자는 여러 종류의 펀드 간에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면 A 클래스에서 B 클래스, B에서 C로 이렇게. 이 경우 전환에 따른 환매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라는 거. 없다. 특정 종류, 예를 들면 A 클래스, 이 종류의 투자자에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는 다른 종류의 투자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 종류의 투자자만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수익자 총회, 즉 A 클래스, 우리한테 이해관계가 있다 그러면 뭐 B 클래스, C 클래스 얘들한테 동의 안 받고도 A 클래스의 수익자들만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클래스 펀드는 종류를 몇 가지 만들 수 있다? 제한 없이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비종류형 펀드, 만약에 종류형 펀드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펀드인데도 이걸 뭘로 만들 수 있다? 그냥 종류형 펀드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한다, 못한다. 이런 게 이제 시험의 말바꾸기죠. 자, 이번에는 전환형 펀드입니다. 아까 제가 세트 내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투자기구, 즉 펀드 간의 교체 투자를 위하여 환매할 경우에는 환매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는다. 즉 여기 세트 내에서 A 펀드, B 펀드, C 펀드 여기서 왔다 갔다 할 때는 환매 수수료를 안 받아요.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면. 근데 마지막으로 투자한 펀드에서 사전에 정한 기간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만 투자하고 환매할 경우에는 투자기간 중에 유보했던 환매 수수료를 징수한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환매 수수료라는 걸 안 내요. 여러분 환매할 때 내 돈 찾을 때요. 일정 기간을 둬요. 뭐 투자해놓고 너무 빨리 돈 찾으면요. 이 벌금을 매겨요. 그게 바로 환매 수수료거든요. 그래서 환매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안 내요. 근데 마지막에 여기 있었어. 근데 여기서 그냥 이탈, 세트에서 완전히 이탈, 완전히 돈 찾는 경우 그러면 환매 수수료 유보했던 거 다 받는다. 전환형 펀드는 복수의 집합투자기구 간에 여러 펀드죠. 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집합투자 규약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규약은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약이 있어야 된다. 이 전환형 펀드의 규약에 서로 다른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간에는 전환이 금지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면 서로 다른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A 펀드에서 B 펀드로 옮기는데요. 자, A 펀드는 투자 신탁의 형태의 펀드인데 B 펀드는 투자 회사 형태 펀드예요. 그러면 투자 신탁의 형태의 펀드에서 투자 회사로 이렇게 전환할 수는 없는 겁니다. 투자 신탁이면 투자 신탁 형태로만 바꾸고 회사면 회사 형태로만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 회사를 또 투자 신탁으로 전환할 수 없는 경우가 바로 요 예에 해당된다는 거고요.